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을 리더로 라는 내용으로 해봤습니다. 어제 제가 올린 동영상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열불나는 분이 많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가 나죠.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바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50대 이상의 분들은 그 삶의 패턴이 일정했잖아요. 그래서 그 삶의 패턴에 따라서 살아왔고, 또 나라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렇게 맞춰서 살아왔고, 그런데 도대체 뭐를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선거한 내 손을 그냥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화병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받는 분들이 지금 이 다주택자들 뿐만이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순번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거. 지금 내가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내 이익을, 나한테 뭔가 이익이 돌아오니까,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웃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이제 자기 순번이 된다. 그러니까 화통 터져가지고 죽을 순번이 점점 죽을 순번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웃을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지금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똑똑한 국민, 이렇게 학벌이 높은 국민, 이런 국민이 어디 있어요, 세계에서. 그런데도 왜 좌절을 하고 있느냐. 그게 과연 이 여당 때문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더 좌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야당에 대한 실망이 더 커서 그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첩첩산중. 이게 첩첩. 산 하나 넘었더니 또 산이고, 즐거움이 뭔가 하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한순간에 또 고통이 계속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고통 아닌 게 없다 하지만은 사람이라는 건 그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항상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살아가는 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없이 그럼 맨날 고통이다 하면 어떻게 삽니까? 아예 그러면 자살해버리지. 염세주의로 빠져버리죠. 그러더라도 사람이 고통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힘, 에너지 때문에 사는 거다. 물론 결론은 인생이 무상하다라고 알아요. 알지만은 그래도 그 극복해 보려고 하는,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도 결국은 내가 열심히 해봤기 때문에, 이것을 해봤기 때문에 저것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그거는 무기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뭐든지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최고를 추구하고 최선을 다해봐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거예요. 무상도 그렇게 해서 느끼고, 아하, 그렇구나. 그게 바로 도라고, 도를 깨친다라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물질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것이 다 본능의 마그마에서 안 가르쳐줘도 저절로 팍 일어나요. 그런 탐심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는 개인의 입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개인의. 정치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개인의 일생생활에 전부 다가 그 영향력을 미치는 게 세금이잖아요. 그거는 정치가 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거를 아주 학습 효과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정부가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금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는 그거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국민들한테 그런 정신적인 각성을 시키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현실이고 서글픈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정치가 차악을 선택하는 거라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우리가 차차차 악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런 지혜를 발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들 답답해야 하는 게 여당 때문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야당 때문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대안이 있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현실은 벗어나고 싶은데 이게 대안이 없다. 거기서 절망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나의 아저씨 같이 20대 청춘이 이 절망의 늪을 언제 빠져나갈까? 어둠의 터널에 끝이 있을까? 빛이 보일까? 내가 나답고 싶었는데 그게 바보 같은 내가 진짜 나다운 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두 눈 뜨고 깨달았다네.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비관을 하면 항상 절망밖에 안 되잖아요. 참고 견디는 겁니다. 마라톤이 39km부터가 마의 구간이라 하잖아요. 10km, 20km 달린 사람이 막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죽을 인상을 쓰는 게 아니에요. 39km의 마의 구간을 그 정도까지 달렸을 때 그런 막 괴로운 구간이 나오는 겁니다. 인상이 찌그러지고 저절로. 그렇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요. 거꾸로 생각하면 42.19km니까 39km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종착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마지막 다 왔다 이겁니다. 마지막 이제 구간이 왔다. 어둠의 터널은 끝이 있다 이겁니다. 빛이 조만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그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안을 못 주고 있고, 물론 확신도 못 주고 있고, 그러죠? 바꿔질까? 진짜 바꿔질까? 그리고 설령 바꿔도 제대로나 할까? 라는 거에 대해서 근심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나라 걱정에 진짜 잠 못 자고 있는데, 야당들 하는, 그 정치인들 하는 걸 보면 절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절박하지 않았고. 이 국민들은 속 터져 죽겠는데 딴청 피우고 있고, 그게 그거잖아요. 2잡, 3잡까지 해가면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밤중에 아르바이트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대리운전 알바 뛰고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뭐를 유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밀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식이 딴짓 해버리는 거예요. 딴짓하고 나 있고 있으면. 그러면은 사람이, 어떤 부모가 좌절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고 실망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믿고 뭔가를 지원을 해주는데 본인들이 예뻐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자기들 예뻐서 뭐 해주는 줄 알고 착각하고 그렇게 속 터지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밉살스럽게. 그러더라도 이게 비관만 하면은 나만 손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국민들만 손해다 이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내 건강 해치면 나만 손해다 이거예요.
미운 놈이 먼저 죽게 만들어야지.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먼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미운 놈이 먼저 죽는 걸 지켜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려면은 비관적으로만 본다 해서 좋을 게 아니다. 현실적으로 내 건강만 해친다.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고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정치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하고 나와야 된다. 정치할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주변에 내 모든 거를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치한다고 해놓고 내 거 다 챙기고 아끼고 뭐 해가지고 오히려 돈 더 벌어버리고 주식값 올라가 버리고 이런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이든 타이든 내가 잘못했든 잘못 안 했든 간에 뭔가를 잃어버리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도 생길 것이고 뭣도 생길 것이고 모함도 받을 것이고 뭣도 할 것이다 이거예요. 답답해서 죽을 지경에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만이 정치를 하라. 정치를 시작해라.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시 타비라고 하잖아요. 이게 작년에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 1위였습니다.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은 그러다. 이렇게 해서 진영 논리로 한다든지 내 편, 네 편 이렇게 나눈다든지 이거를 꼬집은 거잖아요.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그야말로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이거 아닙니까? 내로남불. 아시타비가 유행어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이렇게 꼽혔다는 거는 그만큼 내로남불 산성이 굳건해졌다 이거예요. 내로남불 산성이. 그러니까 형평성이 더 형평성이 높아진 게 아니고 더 이렇게 편중이 됐다는 거죠. 공정하지 못했고 더 형평성에도 어긋났고 사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투기하고 투자하고 있잖아요. 자꾸 다주택자들을 투기했다고 그래요. 투기꾼이다고. 그러면 투기꾼의 정체가 개념이 뭐냐? 라고 말을 해도 모르잖아요. 이 투기에 대해서 개념 정리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이 정부 내에서. 그리고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세력들이 투기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있냐고. 투기 말하면 무슨 불로소도 말을 맨날 추상적인 거를 또 추상적으로 허공 속에 꽃을 걸가지고 허공 속에 또 꽃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관념 속에서. 그러니까 그게 허구인데 그거를 자꾸 실체가 있는 걸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거를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나라가 힘들어진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까지가 시비가 있냐 이거예요. 시비가.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전부 다 투자고 너가 하는 거는 전부 다 투기다 이거예요. 개념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투기와 투자가 그냥 내가 하면은 노맨스고 네가 하면은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투자고 네가 하면 투기고 내 편이 하면 투자고 상대 쪽에서 하면 투기다 이거 아니야. 야당 너희들이 뭐를 하면은 전부 다가 다 나쁜 놈이고 우리들이 하는 거는 다 참이고 선이고 정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이게 이 개념이라는 게 너무 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로남불이 너무 심해졌다라는 거 아닙니까? 음주운전도 내가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했고 너희들이 한 거는 잘못한 거야. 공직자로서 너희들은 자격이 없어. 이렇게 되잖아. 이게 정치인들은 아시타비 내로남불 이거예요. 정치인의 특성이. 그래서 이거를
비판하고 그래도 먹혀들지가 않잖아요. 왜? 부끄러워하지를 안 해버리니까. 이 후한무치라고 하잖아요. 두꺼워요. 얼굴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서 철면피예요. 철면피. 철면피. 부끄러움을 도저히 모르는 사람들이다. 옛날 임금은 무치였대, 무치. 그러니까 부끄러움 같은 거를 전혀 모른대요. 뭐 성행을 해도 옆에 사람들 있는 데서 하고, 배설을 해도 다 옆에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부끄러움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무치다 이겁니다. 후한무치의 사자성의 위례가 옛날 중국의 한나라 때 임금의 아들이 태자가 그렇게 정치는 안 돌보고 막 사냥만 좋아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5 형제 중에서 막내가 쓴 말이 국민들, 그 백성들이 모두 우리들을 원수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의존을 할 것인가. 부끄럽다. 이거 낯이 뜨겁고 부끄럽다. 그때는 이제 유치라고 한 거예요, 유치.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공자의 무치하고 연결이 되면서 후한무치가 되면서 이거는 정치인들한테 쓰는 말이다 이거예요. 정치인들한테. 국민 일반 개인한테 쓰는 말이에요. 정치인한테.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역할을 본분을 못 해가지고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후한무치, 그러니까 이 철면피다 이거. 부끄러움을 모른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통의 사람들의 심정하고 틀린 심정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가 봐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아요. 항시 자기 자신을 보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자기가 보는 눈만 보고 대상만 보고 너희들은 말이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아시타비, 내로남불, 후한무치 다 똑같은 말이다 이겁니다. 정치인들의 속성이다. 정치인은 부끄러움이 없는 이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데 우리는 왜 뻔뻔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 사람들은 원래가 무치한 사람들이고 원래가 뻔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정치하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오려면은 현 인물들을 가지고 자꾸 새 시대를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상 누각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없죠. 당연히 허물 없는 사람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부끄러워할 줄은 알아야 된다 이거. 부끄러워할 줄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고통받는 국민들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최소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대통령 선거 기준은 우리가 인물을 뽑을 때는 투쟁력, 전투력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 그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능력은 그 다음이다. 능력은 장관이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대통령이 백과사전처럼 많이 알 필요는 뭐 있어요. 다 지금 인터넷 포털 쳐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지식들을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부끄러움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거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인면수심이라 하잖아요.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면서도 짐승 같은 마음을 쓰고 있다 이겁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거에 하는 거예요. 탐욕의 화신들이 하는 것이다. 짐승은요, 탐욕이 없대요. 배고프면 사냥할 뿐이에요. 배부른데 사냥하는 짐승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더 많이 가져놔야 되겠다, 축적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짐승은 그야말로 본능 이상의 끝밖에 없다 이겁니다. 본능밖에 없다. 근데 인간만이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무서운 게 인간이다 이겁니다. 인간이 결국은 싸움이라는 거는 인간이 인간하고 싸우는 것이다 이거죠.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탐욕이 올라오는 거죠.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인데 이게 결국은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사람으로서 자꾸 자기 남의 허물은 이렇게 요만한 것도 다 보는데 자기 똥 묻은 허물은 못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항시 자기 허물을 모르니까 맨날 그냥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짜 좋아하고 뭐 돈 좋아하고 주는 것 좋아하고 자기 거는 다 내로남불하면서 나만 뭐라 하는 거예요. 남만 뭐라 하고 그리고 또 자기는 본능의 마그마하고 화신이 그 화체 속에서 마그마 속에서 펄펄 끓는 용암을 속에서 그냥 허덕이면서도 맨날 뭐 정의 말하고 이런 말하는 거죠. 형평 말하고 공정 말하고 민주 말하고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 가지고 사람을 속이려 하고 그거를 세뇌시키려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지금 분통 터질 일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적당한 국민들이 아니다. 발표도 결코 밟히지 않는 사람들이다. 지금 순한 양처럼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요. 절대 이렇게 집단지성을 다 만들어내는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 저력이 있는 국민들이다 이겁니다. 만약 이게 지금 진짜 이게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국민이 전체적으로 그게 영향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지 폭발될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비관하고 막 이렇게 미래에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미리 당겨가지고 갑을 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리고 또 이 지금 젊은 세대는 결코 당하고만 있을 세대가 아니에요. 권리의식이 또 강한 세대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세대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대선이 안 되면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비관만 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마이너스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플러스하고 계속 붙어 있으면은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결론은 아무리 그러니까 비관은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 이거 제거를 우리가 긍정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분명코. 마이너스가 되면은 비관만 하면은 모든 마이너스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긍정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IMF 이후로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가치가 전도된 삶을 우리 국민들이 살아온 그 대가를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공직이든지 실리 위주로 가버리고 돈 좋아하고 공직이 돈 좋아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돈 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해가지고 공직의 말미를 돈으로 기승전 돈 이렇게 해가지고 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공직자들이 능력 있는 공직자들이고 뭐 능력 있는 정치인이고 막 이렇게 생각한 국민들이 잘못 생각한 그 가치 전도의 그 결과를 지금 고통으로 받고 있다라고 그거를 정신각성을 시켜주는 지금 계기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경험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결코 그렇게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다 이거죠. 값진 실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항상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미운 사람이 먼저 죽어야지 왜 먼저 죽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 건강을 지켜야 된다. 참고 견디다 보면 분명코 좋은 일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믿어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